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에는 버스 운전 자격시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공부하시기 전에 꼭 보셔야 되는 영상을 제가 지금부터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 꼭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버스 자격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100점 만점에 60점 넘으시면 합격이 되고요. 첫 번째 1과목에서 25문제가 나오고요. 2과목에서 15문제, 3과목에서 25문제, 4과목 운송서비스에서 15문제 나와서 총 80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시간은 80분이고요. 무농당은 1.33점 정도 돼서 48문제 맞추시면 합격 점수가 된다라는 거 일단은 알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공부 방법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끝까지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최소 5일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공부를 하시기 추천드리고요. 공부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기출 먼저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서 혹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표지판 영상을 1회 정도 시청을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다시 학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슬슬 시험을 보러 가기 전쯤이 되는데요. 여기서 표지판 영상을 한번 더 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기출 먼저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감을 좀 잡아요. 그 다음에 표지판 영상을 한번 봅니다.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눈여겨서 그냥 쓱 보는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본격적인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다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시험 보시기 전에 표지판 영상을 한번 더 봅니다. 즉, 표지판 영상은 2번 정도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출 공부하고 기본서, 그 다음에 기출로 마무리한다라는 이 공부 순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할 때 이제 기출문제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정답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문제가 꼬아져서 나옵니다. 문제가 기출문제 그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왜 이 문제에서 정답인지 꼭 아셔야 되고요. 평소에 공부할 때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다른 단어로 표현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사과라고 표현된 것이 빨간 과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은행 형식이죠. 하지만 완전 어렵게 나옵니다. 여기서 완전 어렵다라는 기준은 운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운이 안 좋다, 운이 안 좋은 날에 시험을 봤다 하시는 분들은 난이도가 정말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정말 뒤죽박죽인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50점대가 나왔어요. 아쉽게도 불합격이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운이 없어서 50점이 나왔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도전을 하셔도 아마 합격하시는 분들이 정말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영상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추가로 교통 표지판 영상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보면 좋겠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총 4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첫 번째 정독 혹은 집중해서 푸는 유형이라 하면은, 자, 요거는 우리가 딱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심한 일교차로 1년 중 가장 많이 안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은, 자, 일교차가 가장 심할 때에는 보통 우리가 봄 아니면 가을로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안개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자, 봄은 아무래도 겨울 다음 해이기 때문에 안개가 가을보다는 덜 낍니다. 자, 요런 상식이 만일에 있으시다, 이거를 알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가을을 바로 선택해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집중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런 문제들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서술어로 푸는 유형들이 또 있어요. 자, 기록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기록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를 푸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렇게 풀어볼게요. 자, 기록계가 넓으면 차량 이동 공간이 넓어진다. 자, 넓어진다에 집중해 볼게요. 자, 여기도 2번도 마찬가지 넓어진다로 마무리가 되죠. 자, 3번 볼게요. 자, 여기서 근데 더 불안정하다. 자, 불안정하다, 뭔가 부정이다, 뭔가 안 좋은 느낌이죠. 자, 4번까지 볼게요. 기록계로 이동시킬 수 있다로 마무리됐어요. 즉, 1번과 2번과 4번의 서술어 마무리를 보면은 좋아지죠. 뭔가 긍정이죠. 넓어지는 거는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할 수가 있어요. 이동시킬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 자체가 우리가 좋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문제 보면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럴 때 정답이
그 친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자, 반대로 봐서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서술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딱 한 보기가 뭐뭐가 할 수 있다. 되게 갑자기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서술어 플러스 뉘앙스로 푸는 유형이 또 있습니다. 자, ABS 특징이 아닌 것은, 이것도 우리가 ABS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1번, 바퀴의 미끄러짐이 없는 효과가 있다. 자, 일단은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2번 볼게요. 조향 능력이 상실된다. 자,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볼게요. 조정 성능을 돕는다. 자, 이것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4번 볼게요. 노면의 상태가 변해도 제동 효과를 얻는다. 자, 이것도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긍정, 부정, 서술어로 푸는 방법이 있었죠. 그럼 정답이 2번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정보를 얻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향 능력이 상실된다라고 했죠. 근데 3번 보니까 방향 조정 성능을 돕는다라는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뭐겠어요? 2번과 3번이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2번 아니면 3번 둘 중 하나가 정답일 텐데, 이런 서술어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보니까 2번의 확률이 확실히 높겠다 라고 해서 정답을 2번을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정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외워야 하는지 볼게요. 자, 무조건 외워야 하는 문제들을 공부를 하면 되겠죠. 앞에 나왔던 유형들은 딱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게요. 자, 1회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이나 연간 누산 점수가 170점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기간은,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유출해서 풀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요 121점, 201점, 271점 기준으로 해서 1년, 2년, 3년으로 나뉩니다. 자, 요거는 절대 유출을 해서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외워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지 감이 좀 오시죠?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물류 관리의 기본 원칙 중 3S, 1L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3S가 아닌 것은, 자, 요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서 우리가 유출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외우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그렇다면 3S는 우리가 speedy, safety, 그리고 surely 요 세 개가 되겠고요. 1L은 low예요. 낮은 임금, 이제 그 임금을 낮춘다. 요런 원칙, 요런 이제 유지비를 낮춘다. 이런 개념으로 1L이 있고요. 자, 요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될지라는 감이 확실히 잡힌다라는 얘기죠. 자, 요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버스 운송 자격 시험에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버스 관련 내용들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도주 차량 가중 처벌, 어떤 경우에 도주 차량으로 보는지, 어떤 경우에 과속 차량으로 보는지 이런 것들 보셔야 되고요. 신호 위반, 과속이 뭔지, 음주운전이 뭔지, 무매너 운전이란, 과속 운전이란, 자, 이런 개념들 있죠. 한번 머릿속으로 쭉 읽어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사업 종류, 그리고 버스 운전 업무 종사 자격, 과징금, 벌금, 과태료, 그리고 과징금 사용 용도까지,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기준, 자, 이런 것들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공부하다 나왔을 때 집중해서 외워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공부하시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끝으로 관리 요령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주 나온 친구들은 노킹, 캐스터, 브레이크, 조향장치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나오고 있고요.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버스에 관련된 사항들은 무조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전운행에서도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하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만 제가 앞으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서비스까지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푸는 유형마다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풀고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부분들만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교재 중에서 막상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 절반도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굳이 책 사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되겠지만 책을 안 사셔도 이 영상만으로도 합격하실 수 있게 제가 반드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자 가장 중요한 버스 운송 종사 공부 방법, 꿀팁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 기출문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